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2 박인기 교수입니다. 제9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강의에서는 1차시에 이어서 생산 국가에 따른 와인 분류 제1절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프랑스 와인의 품질 분류 체계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시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제1절 프랑스 와인, 2번 보르도 지방 와인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프랑스 유명한 와인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르도 지방 와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이 보르도는 12만 헥타르로 생산량은 약 600만 헥토리터. 자, 우리 학생들이 600만 헥토리터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예, 대략적으로 6억 리터입니다. 1년에 보르도 지방 와인은 6억 리터 정도를 생산하고요. 이는 프랑스 생산량의 약 10% 정도 됩니다. 즉 프랑스 와인이 100병이다 라면 그 중에 10병 정도는 보르도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드 와인이 82% 정도, 화이트가 15%, 그리고 로제 와인이 대략적으로 3% 정도를 점유합니다. 보르도 지방은 총 55개의 원산지 명칭이 되어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보르도에서 나는 와인 전체 생산량의 97%가 바로 원산지 명칭이 있는 그런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르도 지방의 와인 관련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1152년 그 당시 프랑스는 전체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으며 아키텐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엘레아노르라는 공주가 영국의 왕자인 헨리 프렌자저 네트라는 왕자에게 시집을 가면서 보르도를 영국의 지참물, 즉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보르도는 약 300년간 영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즐겨 마시게 되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이 아주 좋다는 표현으로 클라렛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클라렛은 보르도 레드 와인을 피로 비교하는 겁니다. 피에다 비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프랑스에서는 나중에 이 보르도를 찾기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잔다르크에 의해서 그 잔다르크 역할을 해서 영국은 패하면서 프랑스군은 승리하면서 이 보르도를 되찾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마셔왔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은 영국이 또 많이 수출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185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세계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보르도, 메도크, 소테르네 그리고 글라브 지역의 샤또 오브리옹에 대한 그랑크루 등급 분류가 제정되었습니다. 2번 보르도 지방 와인에서 1번은 보르도 지방 와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즉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브랜드명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큰 범위로는 3개가 있습니다. 샤또명으로 와인을 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원산지명, 세 번째는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또 와인은 포도 재배와 양조를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고급 와인을 만드는 그런 대명사가 샤또 와인인데요. 자기 개별 포도원에 그 이름은 그 식에서 와이너리 이름을 와인 브랜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샤또 마고라든가 샤또 딸버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샤또 와인이 있죠. 바로 그렇게 개별 포도원에 농장 이름을 와인명으로 붙여서 쓰는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샤또 와인이다. 샤또명 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명 와인이 있습니다. 포도가 재배된 원산지명을 레이블에 기록하여 와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프랑스 보르도 원산지는 보르도, 메도크, 오메도, 생떼밀룡, 뽀무를, 생떼스테프, 뽀우약, 생줄리앙, 마고 이런 것이 하나의 와인 이름, 생산지 자체가 와인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와인 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명 와인 이름입니다. 브랜드명 와인들은 제조 회사의 브랜드를 와인명으로 사용하는데요. 즉 뭐냐면은 포도를 자신들이 재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집이나 포도를 사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드는 하나의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 그 농장이 아니고 하나로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똥 카테라든가 미셸 리싱, B&G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조 회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제조 회사들 이름으로 와인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보르도 지방 와인. 2번은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은 그랑크리 클라세가 있고요. 꾸리 부르주아, 꾸리 아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도카 소테르네 지역 와인 등급 설명드리겠습니다. 1855년 메도카 소테르네 지역 와인을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메독 지역의 그랑크리 클라세는 1등급이 4개고요. 2등급이 15개, 3등급이 15개, 4등급이 10개, 5등급이 18개로 총 61개였습니다. 글라브 지역의 사또 오브령이 메독 지역 이외의 유일한 1등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5대 1등급 와인인데 4개는 메독 거고요. 하나는 바로 글라브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오브령입니다. 소트레 지역은 총 26개의 와인이 그랑크르 클라세 와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973년 샤또무통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유일하게 승격됐으며 1855년에 책정된 등급은 오늘날까지도 이거 하나 외에는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랑크르 클라스에는 그 안에도 보면 5가지 또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에르 쿠리, 드지엠무 쿠리, 트루아지엠무 쿠리, 까트리엠무 쿠리, 생게엠무 쿠리 이렇게 다시 그랑크르 클라스에도 5가지 또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와인이 보르도 메도크 지역의 그랑크르 클라스의 1등급 와인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부터 샤또 라피트 로칠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샤또 라뚜로, 샤또 무통 로칠드, 샤또 마고. 그런데 맨 오른쪽 거는 샤또 오브령인데요. 이게 글라브 지역 와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라브 지역 와인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3년 최초로 글라브 와인 보호 협회의 요청에서 시행되었으며 그러나 유명무실하다가 1959년 등급 분류를 최종 확정하여 농림부 장관 인가를 획득한 후에 현재 등급 분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글라브 지역은 상하의 즉 좋고 나쁨의 그런 등급 분류는 없습니다. 모든 와인이 품질이 같다고 평가하여 글라브 끄르 클라세라는 명칭을 씁니다. 여기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건 없습니다. 글라브 지역에서는 16개의 레드와 화이트 와인 등급이 있습니다. 16개가 여기 포함됩니다. 샤또들은 모두 빼샥 레오냥이라는 원산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AOC 빼삭 레오샹 하면 이건 글라브 지역에서 나는 와인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떼밀룡 지역 와인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955년 첫 분류를 하였으며 1958년 수정하여 1969년에 2차 분류 후에는 매 10년 주기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3차 분류를 1979년에 시작하여 1984년에 완료하였으며 1996년 그리고 2006년에 재분류하였습니다. 프리미에르 크랑크루 글라세와 크랑크루 글라세로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또한 프리미에르 크랑크루 글라세에는 A와 B가 있으며 A에 해당되는 샤또 슈발블랑, 오존, 바비, 앙젤레스 이런 것이 바로 A에 해당되고요. 프리미에르 크랑크루 글라세에는 B에는 11개, 그 다음에 크랑크루 글라세는 63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레이블이 생떼밀룡 지역의 그랑크루 클라세 A 등급에 해당되는 샤또 오존과 샤또 슈발블랭이 되겠습니다. 보르도 지방에는 그랑크루 클라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르도 지방의 와인 등급 중에 꾸루 부르주아가 있습니다. 1932년 시작된 등급으로요. 그랑크루 클라스에 뒤지지 않는 명성과 맛을 가진 와인들인데요. 1855년에 제2의 세계 만국 박람회에 그때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때보다 늦게 만들어진 와인이라든가 그 당시에 등급 평가를 또 거부했던 와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등급 제도가 바로 꾸루 부르주아가 되겠습니다. 꾸루 부르주아에는 3개 또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좋은 게 꾸루 부르주아에서 가장 좋은 게 꾸리 부르주아 입섹셔널 여기 9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리 부르주아 슈페르웨르 여기에 8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리 부르주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꾸루 부르주아 151개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레이블은 꾸루 부르주아급으로서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꾸루 부르주아 입섹셔널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샤또 다가샥 꾸루 부르주아 슈페르웨르가 두 번째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샤또 비비앙이 꾸루 부르주아 세 번째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 꾸리 아테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꾸리 부르주아의 샤또의 크기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샤또 와인들로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꾸리 아티상 연합회에서 제작됐는데요. 7헥타 이하의 비교적 작은 포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와인 내부에는 꾸리 아티상이라고 필수적인 이런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리 아티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꾸리 아티상이라는 것은 명장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두로 예를 들면은 기성화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한데 어떤 명장이 아주 소수의 적은 수의 구두를 만들지만 자기가 오랜 연륜에서 좋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명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지만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꾸리 부르주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티 샤또 즉 작은 샤또와 관련 있는 게 바로 꾸리 아트상이 되겠습니다. 1989년 시작됐지만 2006년 1월 재분류될 때까지 열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꾸리 아트상 연합에는 총 44개의 샤또 와인에만 꾸리 아티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아티상 연합은 일괄성 있는 품질을 보장하며 매 10년 주기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꾸리 아티상은 매독,
오메도, 생트스테포, 생줄리아, 마고 이런 원산지 명칭 내에 있는 샤또 와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와인 레이블이 쿠리 아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요거는 우리 작은 포도원이지만 참 잘 만드는 그런 명품 와인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랑크루 클라세, 꾸리 부르조아, 꾸리 아티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은 가장 좋은 게 그랑크리 클라세인데요. 이 그랑크리 클라세는 메도크, 소테르네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글라브 지역에서는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그 와이너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그랑크루 클라세는 다시 5개 급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좋은 게 프리미에르 클라세, 2급이 드지엠무 크루라 부르고요. 3급은 트루아지엠무 크루라 그러고 4급은 까트리엠무 크루라 그러고 5급은 생겜무 크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급인 쿠리 부르주아에는 첫 번째 여기도 세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밑에 쿠리 부르주아 입세션을 있고요. 두 번째 등급은 쿠리 부르주아 슈페리어르가 있고 세 번째 등급에서는 쿠리 부르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은 그랑크루 클라세, 쿠르 부르주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리 아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르도 지방 와인 등급을 다시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소믈리에들이 알아두면 좋은 그런 용어나 그 다음에 실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딩 테스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테스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딩 테스팅이란 와인의 품질이나 맛을 평가하는데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사람이 시험 노트를 적고 점수를 주기까지 와인명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블라인딩 테스트란 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자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시험인 듯하지만 사실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와인 레이블을 가리는 것입니다. 병 모양도 와인 선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목까지 보통 가려줍니다. 대부분의 와인 테스팅 시합은 블라인딩 테스트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라인딩 테스팅이라는 말을 간혹가다 쓰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9주 2차시 강의 레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르도 와인의 등급책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런 끓을 끓여서 꾸루 부르주아, 꾸루 아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거 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꾸루 부르주아 등급을 또 거기서 또 세 가지가 나눠지죠. 거기에 대해서 좀 써주시고 꾸리 아티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주차 3차시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주차 3차시는 보르도 지방의 유명한 와인 원산지 우리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르고뉴 지방 와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부르고뉴 지방의 유명한 와인 원산지 명칭 일부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 교재를 통해서 예습, 복습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9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이나 또
전화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에서 뵙겠습니다.